가상적인 공간인데 그 공간을 이렇게 월령수라는 나무가 있고 마치 그거는 요즘에 그 아바타에 나오는 것 같은 안녕하세요, 유창 네.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에서 제가 사실 서울에 살고 있는데 한 번도 이 박물관에 온 적이 없었었거든요. 너무 아름답네요. 네.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또 아름다운 유리로 만든 이런 설치미술, 조각품 전시를 하고 계신데 조각이라는 게 대중들한테는 사실 조금 멀잖아요. 네, 저희가 조각을 접하는 일도 좀 적고 미술품보다 아무래도 조각을 감상하는 법도 저희가 사실 잘 모르고 어떻게 이런 조각가의 꿈을 갖게 되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저는 어려서부터 미술을 엄청 좋아했고요. 저희 때 옛날에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지만 네. 국민학교 때 이제 꿈수라 그러면 화가가 네. 이제 썼었고, 뭐 일단 재밌었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게 이거다라는 거는 명확히 알고 있었고, 그러고 그 개원예술고등학교라는 이제 예고에 입학을 했죠. 미술을 좋아해서 입학을 했고, 그 17살, 그 1학년 1년 동안에 조소, 동양화, 서양화, 디자인을 다 전공을 해보니, 조소가 가장 나랑 맞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느꼈고, 입체적인 거, 네. 만드는 거, 그런 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조각가로서의 이제 길을 가게 됐고, 사실 작가로 가는 길이 다 이제 힘들죠. 네. 힘든데, 저는 이제 삶의 가치가 뭐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라는 꿈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작가로서 내가 뭔가를 창작해 가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뭔가 조금씩 어떤 사람들에게 뭐 요즘에 얘기하는 뭐 선한 영향력 뭐 좀 네.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런 거를 이렇게 느끼게 하고 거기서 또 보람을 얻는 그런 거를 좋아하고 그래서 작가로서의 길을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정말 드문 직업 중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드문 직업 중에서도 또 우리가 조각이라고 하면 사실 떠올리는 소재가 뭐 돌이나 뭐 나무나 아니면 어떤 스틸 정도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는데 유리라는 또 소재를 가지고 지금 자기만의 길을 이렇게 만들어 가고 계신다고 제가 들었고 또 오늘 그 전시를 제가 또 직접 눈으로 봤는데 네. 어떻게 이런 소재를 선택하게 되셨는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조각의 이제 재료가 말씀하신 것처럼 돌이나 뭐 스텐, 나무,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다 무겁고 불투명하고 부피감이 있고 메스감이 있는 게 조각이죠. 과거에 이제 전통적인 조각은 그랬고, 근데 저는 좀 그 유리라는 물성이 굉장히 이중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간과 닮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렇죠? 사람이 굉장히 양면적이고 다중적이 네. 우리가 네. 흔히 뭐 다중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네, 네, 네. 다중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유리의 매력이고요. 이렇게 작품에 보면은 빛이 변하기도 하고 이렇게 반사되기도 하고 불투명하기도 하고 투과되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되게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작업에서의 주제가 일루전, 환영, 허상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나타내기에 아주 적합한 재료 물성이에요. 그래서 유리라는 물성을 쓰고 있고 사실 유리는 굉장히 연약하죠. 네, 맞아요. 하지만 근데 인간도 저는 네. 굉장히 연약하고 나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네요. 그런 면에서도 인간하고 네. 닮은 거네요. 그렇죠. 네. 하지만 굉장히 강하고 뭐 모든 지구상에서 인간이 최고고 약간 그렇잖아요. 근데 네, 맞아요. 유리라는 것도 사실 그 카멜레온의 보호색처럼 표피로 반사시키거나 이렇게 색이 지금 입혀지거나 이런 걸로 감춰지죠. 하지만 속을 안 보여주는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의 그 상황을 나타낼 때 저는 마치 사람 같다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 주제에 가장 부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리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제가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어떤 컨벤셔널하다라고 표현하면 우리가 관습적인 소재를 가지고 어떤 관습적인 조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작가님께서는 굉장히 unconventional한 그래서 관습적이지 않은 소재를 가지고 또 그런 조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선택을 할 때 사람은 사실 두렵거든요. 이게 산업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아니면 또 이거를 감상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새로운 것으로 다가갈 때 어떻게 반응하실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에 있어서의 어떤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혹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네. 두려움이 있잖아요. 다 그렇죠. 자기 분야에서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그런 네. 두려움이 있을 텐데. 근데 이제 저는 네. 제가 좋아하는 일이라는 게 일단은 명확하고 작업을 한다, 작가의 길을 간다라는 거는 어려서부터 명확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작가의 길을 가면서 많이 흔들리죠. 네, 맞아요. 현실과 이상의 차이, 뭐 네. 경제적인 거나 여러 상황, 네, 크잖아요. 그런 네. 것들이 많죠. 근데 이제 저는 제 지금 작업의 뭐 주제도 그렇지만 모든 문제의 원인과 그런 것들은 다 내 안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약간 멘탈이 그래도 좀 단순하고 강한 편인 것 같아요. 저 스스로에 대해서. 그래서 별로 막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런 것보다는 모든 거는 내 책임이고 내 선택이니까 그거에 최선을 다한다라는 게 심플한 이제 저의 삶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남들이 이렇게 안 하는 보편적이지 않은 거를 해 나가는 게 어렵지만 힘든 부분도 있지만은 그거를 이렇게 해 나가면서의 굉장히 즐거움과 보람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약간 즐기는 편이고요. 예, 그렇게 하고 하시면서 있습니다. 사실 또 대중들하고도 지금 좀 접점을 만들어 가시면서 또 어떤 그런 커머셜한 또 상업적인 부분하고도 지금 또 작업을 많이 하셨고 또 방송하고도 하셔서 제가 듣기로는 뭐 호텔 델루나 뭐 이런 그런 작품에도 작가님의 작품들이 또 많이 이렇게 협업이 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저는 이제 미술이 되게 문턱이 어렵고 높고 뭐 미술관 가는 게 일반 분들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대중적인 뭐 미술이나 약간 순수 예술이 뭐 어떻다 또 상위 하위 이런 게 있다라고 저는 사실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삶 속에서 그냥 묻어져 있는 예술이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네, 저는 한 방송은 한 10여 년 정도 이상 이렇게 그런저런 프로젝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달의 연인 보보 경심녀라는 곳에서는 이준기 아이유 배우가 나왔던 건데 극 중에 이제 마스크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주인공의 마스크는 굉장히 또 중요하고 우리가 오페라의 유령처럼 마스크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상징으로. 상징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그때 당시에는 거기에 나오는 가면을 제가 다 디자인 제작을 총괄해서 했고 한 100가지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도 하고 호텔 델루나에서는 그 이승과 저승의 중간 지점에 머물러 있는 그 공간이에요. 그래서 가상적인 공간인데 그 공간을 이렇게 월령수라는 나무가 있고 마치 그거는 요즘에 그 아바타에 나오는 것 같은 그 나무에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어떤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네. 공간에 지금 이런 제가 빛 작업들 이런 것들을 공간에 여러 가지를 이제 심어놨고 그 공간이 되게 몽환적이고 마치 지금처럼 굉장히 그런 판타지를 공간으로 연출을 했죠. 네.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도 하고 뭐 광고 프로지오 서밋이라는 지금 프로지오 서밋이 처음 나올 때 그게 이제 프리미엄 아파트였죠. 네. 프루지오가 있었고 네. 그 이후에 프리미엄 버전의 서밋이 나올 때 거기에 이제 예술가, 조각가로서도 모델로도 나왔고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예술이라는 거가 사실 아파트에서 뭐 작가가 작업을 하고 있진 않겠죠. 근데 이제 그 브랜드는 굉장히 예술과 아트와 이런 게 접목돼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것이었죠.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전시회에서의 제 작품 발표도 하고 그런 게 물론 가장 1순위의 주인데 대중적으로 이제 방송, 드라마, 영화 이런 데서 이렇게 프로젝트가 되는 것들도 굉장히 저는 그 즐거워하고 재밌어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가 저는 다 창작이고 그렇죠. 작가로서 네. 사실은 예전에 과거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는 예술가이며 과학자이며 다 했었죠. 네. 근데, 어마어마하죠. 근데 네, 다른 지금 직업을, 시대에서는 네. 사실은 그림 그리는 사람은 그림만 그리고 조각가는 조각만 하고 이렇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많이 열려 있고요. 그래서 조각가이자 설치 미술가이자 그리고 방송이나 이런 거는 이제 비주얼 아트 디렉터 같은 네. 역할로 하는 것을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마치 이 유리라는 소재랑 비슷한 거네요. 제가 오늘 와서 그쵸. 보니까, 네. 네. 유리는 뭐 돌이나 나무처럼 불투명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유연하죠. 네. 그래서 굉장히 다른 모습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유리를 접하는 건 유리공예.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 유리를 접하는 건데, 이제 예술로서 오늘 보니까, 컬러도 다양하고 또 비춰지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또 그것이 그림자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빛을 투영하면 또 다른 어떤 세계를 만들어내서 굉장히 멀티 다이멘셔널이라고 할까요? 네, 네. 그런 모습을 창조를 해내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여기서의 전시의 의미는 또 작가님께 어떤 것인지,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싶으신 어떤 그런 의도가 있으셨는지 그런 것들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리라는 그 물성이 되게 다양하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런 작품들 같은 경우는 저는 카멜레온의 보호색 같은 연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카멜레온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나무의 색으로 본인을 변신하잖아요. 감춰지잖아요. 근데 그 감춰지는 게 되게 저는 인간과 비슷한 거죠. 사람이 뭐 우리가 어떤 자리에 갈 때 뭐 복장이든 자세든 이런 거와 또 편안할 때 그런 거와 다 보여지는 게 다른 거는 타자적인 시선을 의식을 하는 거죠. 무인도에 유일한 나만 있는 게 아닌 이상은 타자의 이제 시선을 이제 느끼는 것들이 있고 그 뭐 락강의 이제 거울 단계 같은 것들에서의 주는 아기가 태초에 태어났을 때 거울에 비친 자신이라는 거를 인지하게 되는 순간부터 인간의 욕망은 시작이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네. 결국은 이제 뭐 이 카멜레온이 감추는 것이 저는 감춰지기도 하고 이게 나타나기도 하고 지금 색으로도 막 나타나는데 아주 붉을 때는 좀 무섭기도 하고 막 파랄 때는 차갑다가 지금 이렇게 노란빛이 되면 또 따뜻하죠. 근데 형상의 변화는 없지만은 그 일루전의 환영적인 것들을 변해줌으로써 관람자가 느끼는 그 시각적인 거와 감각이 달라지죠. 온도가 달라지는 느낌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되 그 안에 실체적인 실체는 뭘지라고 이제 생각해 보고 요 전시에서는 다양한 형상들이 나와요. 그래서 성스럽게 여겨지는 형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한데 주는 그 형상이 성스럽다 또는 천하다라는 거는 그렇게 이분법으로 정해질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안에서 마치 뭐 원효 대사가 그 해골물에 있는 썩어 있는 무덤 안에 시신의 물을 마셨을 때 너무 달콤하다라고 느꼈다가 다음날 깨보니 썩은 그런 물이었다라는 거에 충격을 받고 야, 모든 원인은 내 안에 있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죠. 그런 것처럼 저는 제 작업의 주제나 컨셉은 그런 거를 좀 목적으로 하고 요번에 전시는 또 성지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성지 안에서 그런 거를 더 극대화해서 보여줄 수 있다면 이런 설정으로 한 2년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시간의 네. 축적인데요. 네. 네, 그래서 물론
나중에도 제가 또 영상에 넣겠지만 엄청나게 거대한 작품도 있고. 지금 이 작품은 형상과 현상 피에타라는 제목을 정했고요. 여기에 이제 반사되는 이 공간의 빛 그림자들이 사실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마리아는 흑연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흑연은 빛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황금 색깔 유리예요. 그래서 지금 반사된 빛들이 황금 색깔로 마치 그래픽처럼 가상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회전하고 있으면서 계속 많은 일루전들을 보여주게 했고, 흑연은 빛을 흡수하고 이 예수님은 빛을 막 발산하는 그런 걸 만들었고, 사실 궁극적으로는 이 형상을 넘어서는 이 형상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그 형상을 넘어서는 것들, 실체적인 거를 좀 말하려고 한 작품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도 인생을 이렇게 조각을 해가는 거잖아요. 사실 유리로 지금 조각을 하신 것처럼. 그래서 지금 보시는 분들한테도 어쩌면 어떻게 인생을 좀 조각해가고 새로운 소재를 찾아서 또 자기 자신을 발견해가는 이런 어떤 우리의 여정 가운데 있는데 작가님의 어떤 인사이트가 담긴 어떤 그런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걸 전하고 싶으실까요? 네, 저는 제가 평상시에 네. 그 도스토옙스키가 네. 사형 선고 받고 죽기 5분 전에 이제 살아나게 될 때 이 사람도 일종의 깨달음을 얻죠. 그래서 인생은 5분의 연속이다 라는 이제 말을 했는데, 저 옛날부터 그런 생각에 공감을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최선을, 이 제 삶의 모토예요. 그래서 미래는 알 수가 없죠. 항상 불안한 거고, 누구나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뭐 역술가한테 찾아가서 내년엔 어떨까요? 네. 뭐 운세를 보거나 이러잖아요. 네네.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이 불안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의지하는 건데. 유리처럼. 그렇죠. 네. 그 유리처럼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는 굉장히 어떤 순간에는 깨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람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 삶이라는 거는 내가 언제까지 살지, 100수를 할지, 50수를 할지, 그거는 모르잖아요. 갑자기 여러 가지 뭐 사고들도 뉴스에 보면 많이 나는데, 내가 삶의 가치관을 주체적으로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살아간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한 건데 저는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작업으로 작품을 창작하는 그 과정도 스케치를 하고 구현을 하고 할 때 어려운 순간도 있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안 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겠죠. 근데 그런 걸 통해서 마치 이렇게 하나의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 갈 때 그 보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술가는 그렇겠지만 예술가가 아닌 다양한 직종에 계신 분들도, 우리가 뭐 예를 들어 한국 사회가 굉장히 경쟁 사회잖아요. 네, 이 작품들은 지금 12지신 오벨리스크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어요. 그래서 오벨리스크라는 거 자체가 이제 욕망이 계속 하늘로 올라가는 거를 이제 나타냈고, 뭐 마치 이제 바벨탑 같이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는 그런 걸 나타내는데, 그래서 아주 초고층 아파트를 좋아하기도 하고, 뭐 어떤 뭐 결혼을 할 때 뭐 연봉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네. 되게 뭐 다 그렇겠지만은, 뭐 인간 사회가 그렇겠지만 물질적인 거가 굉장히 의식이 많이 되는 사회에 이제 살고 있는데, 사실은 행복 지수를 또 얘기하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뭐 자살률도 세계에서 1위기도 하고 행복 지수는 떨어진다. 근데 그건 왜 그럴까 저는 생각을 많이 해보면, 제 작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다 내 안의 문제죠. 행복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무조건 행복하냐? 절대 그렇지 않고, 네. 없는 사람은 무조건 불행하냐?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작가로서 이렇게 걸어온 길도 항상 풍요로웠기 때문에 온 건 전혀 아니고, 제 스스로의 행복감과 있는 그 주체적인 거를 가지고 이제 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해철의 우리의 그 생이 끝내갈 때라는 노래 네. 좋아하는데요. 신해철 그 가수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 가사에서처럼 우리의 인생이 끝나갈 그 순간에 나 스스로 보람된 삶이었느냐라고 돌아본다면은 후회 없는 삶이었다, 즐거웠다 라고 느낄 수 있게 살면 누구나 굉장히 그 순간순간이 행복하지 않을까. 물론 불행한 일도 있겠지만 저는 행복은 총량의 법칙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굉장히 힘들 때도 있지만 네. 어떤 순간엔 행복할 때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나눠보면은 비슷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본인이 원하는 어떤 삶을 즐겁게 살면 그게 정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여기 오벨리스크가 보여주듯이 굉장히 각양각색의 컬러를 또 각양각색의 지금 모양으로 이렇게 전시를 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이걸 보면서 다 이렇게 각자 자기의 컬러를 뿜어내면서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 컬러가 더 우월하다, 이 음. 컬러가 덜 우월하다라고 말할 수 없듯이 네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또 그런 느낌을 또 좀 받은 것 네. 같아요. 너무 아름다웠고 네. 각자 뿜어내는 그 컬러와 또 각자 뿜어내는 이 모양을 가지고 네, 서로 너무 잘 어우러져서 또 지금 이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앞으로 혹시 이제 더 남은 꿈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는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거여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네. 이어령 선생님이 네네. 최근에 이제 돌아가셨죠. 네네. 근데 그때 그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본인은 또 항암 치료도 하지 않았죠. 보통은 다 항암 치료를 하는데, 그렇게 항암 치료를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인다라는 것도 사실 놀라운데,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아까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저는 굉장히 비슷한 생각이어가지고 와닿았었는데요. 그 지구가 둥글잖아요. 네. 360명이 있다고 쳤을 때 네. 한국 사회는 한 곳을 향해서 넘버원을 위해서 달려간다. 네. 그러니 1등은 한 명밖에 있을 수 없고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가 되지만 각자의 개성으로 360명이 각자의 개성으로 달려가면 전부 다 1등이다. 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평상시에 제가 생각했던 거와 너무 그게 맞아가지고 네. 그렇지. 그 정말 맞는 말씀이시다. 그랬었는데 누군가와 비교를 한다거나 누가 더 가졌거나 누가 더 행복하냐 이거는 사실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본인 스스로 내가 지금 얼마큼 행복한가라는 거는 사실 남들은 알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행복해 보여도 그 속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본인만 알죠. 근데 본인도 본인의 시선이 타인지향적이면은 본인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작업의 주제도 그렇지만은 모든 문제는 그 원효대사 해골물과 같이 내 안에 있다. 내 안에서 답을 찾자. 하지만 답을 찾긴 어렵겠지만 근데 인간의 삶이라는 게 결국은 누구나 다 살다가 가잖아요. 그건 다 동일한 거죠. 그래서 얼마만큼 열심히 찾다가 가느냐. 그래서 찾았다 안 찾았다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렇게 찾다가 가느냐. 그게 보람된 삶이 아닐까. 네. 마지막 그 생각합니다. 말씀이 네, 정말 타인지향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열심히 찾다가 가면 그게 정말 의미가 있는 거라는 네네네. 말. 네, 맞아요. 저도 정말 그 죽는 순간까지 그걸 찾긴 정말 어렵겠지만 우리 열심히 해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그게 어쩌면 그 작가님께도 그렇고 그게 작품이 아닐까, 그게 예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앞으로의 또 걸어가시는 길도 정말 응원하고 싶습니다. 네,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위에 꼭대기에 보면은 그 12지신들이 금박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금이라고 하는 거는 막 너무너무 귀하고 비싸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 12지신에 금박을 입혔죠. 근데 제가 형상과 현상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약간 신성화되는 형상들, 성스럽게 보는 형상들이라는 거를 낸 거고, 동양에서는 이제 저 12지신들이 사실 동물인데 의인화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띠가 있고
그런데 그래서 그것을 가장 상단에 놓았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색은 계속 변화하면서 그게 계속 일루전이 바뀌게 만들었고, 올해가 이제 용의 해잖아요. 그래서 저 가장 높은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용이에요. 근데 올 해가 용이라기보다 여기에 있는 동물들은 존재하고 있는 동물들인데 용은 사실은 없죠. 전설의 동물이니까. 예, 그런 것입니다.